네, 이번 코너는 백전무패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황재수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타이틀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예. 네. 자, 미국 CPI 뭐 계속 얘기하는데 뭐 뭔가 있는 날은 밤잠을 설치잖아요. 네. 분석하는. 아, 예. 뭐 롤러코스터 막 타니까 우리는 놀이동산을 안 갑니다. 그렇죠? 가만히 눈으로 보면서도 출렁출렁거리니까. 자, 일단은 이벤트는 지나갔는데 이제 섹터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좀 좁혀봐야 되겠죠. 시간에 관심을 두는 섹터는 어느 쪽입니까? 사실상 뭐 2차 전지주도 요즘에 뭐 워낙 많은 시장에서의 이제 개별 급등주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다 아시는 것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뭐 AI나 이런 쪽이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릴 건 이제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2차 전지도 사실상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주를 보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하는 뭐 셋업체인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뭐 SK온 이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최근 들어서는 양극 물질로 하고 있는 뭐 소재 쪽으로에 대한 급등이 굉장히 컸는데요.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반등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하고의 SDI하고의 그 40조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도 사실상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딱 열어봤더니 그동안 안 올랐었던 종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장비주입니다. 네. 장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에 내방하시는 고객분들 내지는 뭐 응대하실 때 가장 문의사항이 많았던 섹터가 2차 전지. 예, 사실상 뭐 AI라든지 요즘에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긴 한데 사실상 지금 들어가기에는 사실 잘못 골랐다가는 이제 좀 하락에 다시 타는 모습이 될까봐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장비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지난 한 해에 사실 주식시장 어려웠죠. 네. 뭐 우리나라 국庫펀드 운영하는 KIC 38조 원 날렸더군요. 뭐 한두 푼 날린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뭐 그쪽이 트레이딩 해가지고 뭐 단기 매매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려우셨을 테고 예. 여기저기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선뜻 이제 나서지 못하고 부동산도 어려우니까.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는 비단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제가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초에 되니까 AI가 막 날아가고 막 몇 배씩 나잖아요. 주도하는 섹터가 등장하니까 그걸 놓친 거죠. 그러니까 조급증이 생기잖아요. 기관 투자자도 똑같아요. 기관 투자자 작년에 연말에 그 셀업체 숏 엄청 쳤을 거예요. 그거 지금 커버하느라고 아마 그래서 이 시세가 지금 숏 커버 때문에 좀 분출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결과적으로 셀 업체, 아까 말씀하신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쪽, 그다음에 삼성 SDI 뭐 이런 쪽이라도 주도한다면은 결국엔 장비 업체? 네, 맞습니다. 어제 질문이 길어지고 있는데, 자, 2차 전지 장비 업체 수혜로 이제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은 그 본격적으로 큰 사이클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잖아요. 또 미국에 엄청나게 이제 공장을 투자해서 2024년, 5년, 6년에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가 이제 1월에 이제 SK온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봐서 이제 많은 장비 업체들이 지금 수주 잔고라든지 뭐 공급 계약서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영향은 있고요. 그리고 많이 받은 쪽으로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SK온 향으로 이제 수주를 받았지만 곧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추가로 나올 거고 SDI 발주가 나오겠죠. 예,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발주는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를 보면은 뭐 양극 뭐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 사실상 주도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초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장비주들은 사실 되게 못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사실상 실적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비주들의 대부분이 사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5에서 10%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에코프로나 이런 뭐 소재 쪽에서는 이제 10% 근처, 그러니까 뭐 하이 싱글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상 장비주들은 작년에 이제 다흑자로 좀 전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장비 공정 중에서는 사실상 앞에 있는 전국 공정 그리고 뭐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중에서도 앞단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영업이익률이 뭐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영업이익률을 보고 있는데 뭐 뒷단으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좀 낮았던 부분도 영향이 있고 특히 이제 발주하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도 실적이 되게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있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실적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뜻 손이 나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좀 완전히 턴은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죠? 네. 또 얘기가 길어질까? 제 얘기 자꾸 하셔도 됩니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테슬라가 예. 상승이잖아요. 네. 오늘 주가 이제 아침에 네. 7% 올랐는데 테슬라가 지난해 이제 중국 생산 기지에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생산 차질로 인해서 공급 차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을 인하했잖아요. 네. 테슬라 가격 인하하면은 결국에는 2차 전지 셀 업체한테 코스트 리덕션, 저 비용 깎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전부 다 셀 이렇게 했는데 가격을 인하하니까 판매가 느네. 그러면서 실적이 지금 돌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도 돌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셀 업체들이 발주 내던 거를 멈추지 않고 이제 발주 낼 것 같아. 이렇게 돼서 이제 2차 전지 장비, 제조 장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기업 하나하나씩 볼까요? 자, 어떤 기업? 아까 얘기했던 기업 중에 전공정? 우선은 뭐 좀 더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사실상 브리티시 볼트라든지 중국 업체들이 이제 그 뭐 유럽이나 미국에 못 나가는 부분도 국내 장비 업체에 대한 되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이제 장비 업체들의 우위가 발주할 때 약간 우위인 부분도 과거에보다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가격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저는 앞단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전국공정 중에 있는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사실상 뒷단이라고 해서 뒷단이라 그러면 이제 조립하고 이제 활성화를 그리고 자동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이 뭐 안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먼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쪽으로 먼저 접근하고 차근차근 접근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배의 장비주들의 이제 퍼 밸류를 받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13배를 받고 있는 걸로 봐서도 오히려 중국보다는 오히려 밸류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30%의 침투율, 그러니까 전기차가 10대 중에 3대가 중국은 벌써 있기 때문에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졌던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설보다는 좀 이제 더딘 증설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배터리. 뭐 특히 미국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중국이 배제되는 바람에 한국에 이제 수혜를 받고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윤성 FNC랑 이제 PNT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윤성 FNC. 뭐 잘 아셨을 겁니다. 미싱 장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SK 온향으로 지금 나갔고 그리고 SK 온으로만 제조를 돌리기에도 꽉 차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쪽에 받지도 못할 정도에 대한 풀 캐파가 이제 됐던 부분이고요. 뭐 강점은 사실 4,000리터를 믹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일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00리터에 비해서 4,000리터로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크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경쟁적 우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영업이익도 한 320억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00억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성장률 아직도 뭐 유효하다. 그리고 거의 뭐 100%이기 때문에요. 다른 셀업체라든지 다른 이제 업체들이 이제 성장률이 사실상 둔화될 수 있는데 늘긴 늘지만 둔화될 수 있는데 장비 업체는 이제 급격하게 는다라고 말씀드려서 윤성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성 FNC. 끝.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추가로. PNT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성 FNC는 끝? 윤성 FNC. 그러면 두 번째 기업 PNT. 제가 종목을 다음에는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보다는 산업을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기업 선택이 슬쩍슬쩍 나오니까. 시청자들은 이제 종목 핫한 종목을 하고 원하실까 있으니까 이제 걸리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사석에서 뵙고 뭐 얘기하면 뭐 다 얘기해 주셨겠지만, 그죠? 자, PNT. PNT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장비 중에 전국 공정에 전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수주 장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률이 1,100억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봐서도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때는 분기로 봤을 때 20%까지 찍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10%에서 10% 후반대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장비 업체에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으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게 곧 실적으로 다가오고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 급격하게 느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PNT
TNT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운전 중에 이제 정보원들이 탑 머티리얼 얘기를 막 해가지고 예, 주가 요즘에 계속 잘 봐야 된다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운전 중에 어떻게 보라고 그래서 네.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뭐 D&T라든지 이런 장비주들이 급격하게 튀는 종목들이 좀 네, 있더라고요.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죠. 톱텍 이런 것들, 톱텍 과거에 안 좋았던 부분, 그러니까 기술 유출로 좀 망가졌던 조단위 가던 회사 삼성에서 망가졌는데 까였다 뭐 이거. 예, 최근 들어서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아예 이제 2차 전지 장비 SK 쪽과의 관계가 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 네. 약간 숨은 줄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주들도 지금 잘 보면은 잘 고르면은 이제 계속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화면에 말씀드립니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노칭 네. 장비죠. D&T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빠르게 접근보다는 뭐 단기간에 저렇게 오른 주식들이 워낙 많긴 해요. 네. 안 오른 주식도 있지만 네. 뭐 오르는데 이 길게 놓고 보면은 저 짧은 구간의 상승을 많이 올라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진 않은 게 사실상 업사이클이 많은 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2차 전지 업체랑 그리고 자동차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JV 설립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조인트 벤처. 네,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그러면은 누구랑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글로벌사. 네, 글로벌 완성차들? 자동차,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자동차랑 뭐 기사에서 보셨잖아요. 도요타가 이제 뭐 한국 세일업체랑 같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결국 증설로 나오고 이러한 부분 그리고 장비 발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시기라고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그 미국의 포드인가요? CATL하고 손잡은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자동차가 급격하게 자동차 반도체 자꾸 헷갈리는데 네. 2차 전지가 뭐 70%까지 점유할 거다라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 우려가 아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고 싶지만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작용할 것 뭐 같습니다. 첨단의 이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와 연관된 그 산업 물론 2차 전지도 사실 그 BMS 시스템 같은 것들은 약간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배터리 자체를 가지고 뭐 중국을 배제한다 이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이 경쟁과 경로는 그 뒤에 보면은 교역량은 계속 늘고 있고 오늘 아침 풍선 얘기도 좀 격추시켜봤더니 그냥 풍선이더라. 그러더라고요. 네. 자, 뭐 얘기가 빗나갔는데. 자,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또 다른 섹터가 혹시 있으신지 이제 2차 전지 셀하고 고셀 업체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 몇 개를 봤어요. 인성 FNC, PNT, D&T.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섹터. 뭐 요즘에 엔터가 난리긴 한데 엔터와 더불어 이제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를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작년에 이슈였죠. 뭐 사실상 저도 드라마를 잘 안 봤었는데 좀 기대가 되는 뭐 글로리 뭐 이런 쪽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더글로리. 더글로리,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즌제로 하고 있는 드라마 이제 글로벌 OTT향으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 그리고 국내 한국 사람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한국 콘텐츠를 되게 기대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작년에 그것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고 계시고 그게 AI에도 사실은 도움이 좀 되고. 그렇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다른 뭐 부품이라든지 다른 뭐 완성업체 뭐 예를 들어 그 미용기기 이런 쪽도 한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용기기. 그러니까 문화가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리오프닝 되면서 화장품에서 약간 미용기기, 이미용기기 쪽으로도 많이 저희 이제 정경민 차장이라고 출연한 이제 3월부터 다시 나오신다는데 그쪽을 많이 보시다가 지금 자 그러면 그 컨텐츠 쪽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떤 내용들? 뭐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작년에 한번 보면 우영우 뭐 변호사 우영우가 이제 급격하게 기대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그 관련됐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충분히 올해도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미디어 콘텐츠를 이제 뭐 하는 애널 분들도 그렇고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스튜디오들을
드래곤, 그러니까 CJ E&M의 이제 자회사인데 뭐 CJ E&M의 뭐 2023년도에 영업 방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을 거고요. 왜냐하면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과연 올해 편성을 뭐 이제 리딩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몇 편을 하는지 그리고 투자는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을 텐데 사실 했습니다. 이게 투자는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는 편으로 늘리는 쪽으로 이제 간 걸로 봐서 올해도 드라마 뭐 편성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부분은 줄이지 않고 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소위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죠. 뭐 제작비 대비해서 글로벌 노출도 그러니까 글로벌 순위 이런 게 높으면 당연히 효과가 굉장히 크고 가입자로 유입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 편수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 부분이 높습니다. 근데 어디에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드라마 제작은 한국 이제 뭐 방송사의 외주를 하는 기업이 있고 네. 그리고 글로벌 OTT에서 이제 외주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IP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글로벌 OTT 같은 경우에는 딱 마진 플러스 뭐 GP 마진을 15% 줍니다. 그러니까 원가 플러스 15%를 주기 때문에 뭐 손실은 안 보지만 급격하게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이 연동을 걸으면 참 좋은데. 예. 그죠? 예, 인기가 많으면 많은 같이 수익하면 이익에 되긴 연동되면. 하는데 그렇진 않고. 근데 이제 투자는 제작자 입장에서도 뭐 원금 보존을 해준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최근에 넷플릭스를 보면은 여기 피지컬백 이제 어. 드라마뿐 아니라 이제 예능. 예능 쇼 부분에서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편성포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자체 IP를 보유한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기를 반영해서 이익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CJ E&M이나 뭐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네. 뭐 그런 대형 제작자보다는 조금 더 중소형 쪽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A 스토리라든지 뉴를 이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소리가 겹치는 바람에 잘못 들었는데 어떤 기업들? 그 A 스토리 작년에 A-스토리. 이제 우영우로 크게 이제 변호사 선택했죠. 우영우 제작사인 우영우로, A 스토리하고 뭐 뉴 NEW NEW 이런 요즘 쪽으로 그 슬램덩크 네, 예. NEW 예. 배구사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많이 이제 주가는 어제 떨어지더라고요. 네, 계속.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디어 업종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감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드릴 건 기대감이 없는 데서 사실상 주가가 좀 크게 업사이드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상 최근 들어서 미디어 업종이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일정을 한번 보시고 드라마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드라마, 예를 들어 뭐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뭐 글로리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뭐 드라마의 제작사는 사실상 기대감으로 먼저 반응할 수 있지만 열어봤는데 좀 안 나오면은 좀 이제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네. 접근하신다면 이런 일정을 보시고 드라마 반영하기 전에 이제 좀 이익 실현하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IP를 보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영할 때 굉장히 시청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라고 볼 때 이제 IP 보유했던 중소형주는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장비 업종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업종을 결합해가지고 시장의 반응이 뜨거운 쪽을 들여다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신한금융 금융을 예. 뺐군요 이게. 이름 입이 사명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제 바꾸셔야 돼요.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입니다. 황재수 지점장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네.